안녕하세요. SK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6조 2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 지원금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검토 중이다,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이제 확정 단계입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추경이 왜 26조 2천억이나 됐는지. 둘째,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넷째, 지원금 외에 어떤 민생 혜택이 더 있는지. 다섯째, 소득 하위 70%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지역별 금액 차이가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왜 이렇게 큰 규모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무엇이냐고요?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나라 살림 계획에는 없었지만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특별히 예산을 더 만들어서 추가로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긴급 자금 투입입니다. 처음에는 25조 원 규모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금액이 26조 2천억 원입니다. 예상보다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3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삼중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고유가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둘째, 고환율입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셋째, 고물가입니다. 이 2가지가 겹쳐서 생활 물가가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3가지 충격을 동시에 막겠다고 26조 2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라 빚을 새로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는 계획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재정 부담 논란을 의식하고 설계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6조 2천억 어디에 쓰이냐고요?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고유가 대응에 약 10조, 지방 재정 지원에 약 10조, 그리고 민생 지원금에 약 5조 원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민생 지원금 5조 원입니다. 민생 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와 기준 중위소득 70%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입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이 낮은 쪽에서 70번째 위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가구를 줄 세웠을 때
소득이 낮은 쪽 70가구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의 70%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70%라는 뜻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79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가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해당됩니다. 상위 30%만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256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2인 가구는 42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53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649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표는 추경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고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 지방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살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대상자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에 사시면 20만 원, 특별 지역에 사시면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수도권 기준 45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면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대상자의 3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두텁게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수도권 기준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이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최대 25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고요?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의 군 지역이 상당수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추경 집행고시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올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추경 세부 내용이 공식 발표됩니다. 4월 7일부터 8일까지 국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미 합의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은 언제냐고요? 정부는 국회 통과 직후 신속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추경안을 편성할 만큼 이번 추경의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차 지급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미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21만 명에게 4월 말을 목표로 우선 지급합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분들입니다. 일반 대상자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이후 진행합니다. 현실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와 이전 추경 사례들을 보면
국회 통과 이후 빠르면 보름, 길면 2달까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말 지급이 목표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5월에서 6월, 늦으면 7월 초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4월 10일 국회 통과 소식을 들으시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지역 화폐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왜 현금을 주지 않냐고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주면 동네 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게에서 써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곳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지역 화폐 앱이나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이 기본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식도 선택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현금 지급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경 최종 확정 이후 공식 발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2가지 방식이 운영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 이후 저희 SK 정책센터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첫 번째,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 주유소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선을 넘어가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약 5조 원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기름값 폭등을 직접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기사님들, 배달업 종사자 분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비 경감입니다.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합니다. K패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하철,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K패스를 등록해 두십시오. 세 번째,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특례 보증과 긴급 대출을 지원합니다. 장사가 어려우신 소상공인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입니다.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입니다. 약 800억 규모입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할인 쿠폰이 배포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여섯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포함됩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대응,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교통비 경감, 장바구니 물가 안정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을 수도권보다 훨씬 더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냐고요? 현재 지방의 경제 상황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역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충격도 지방이 더 큽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방은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지방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26조 2천억 원 중에서 지방 재정 지원에 약 10조 원이 별도로 배정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방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소득 기준이라도 수도권보다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더 받으십니다.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사신다면 일반 대상자도 25만 원을 받으십니다. 수도권 10만 원의 2.5배입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어디에 신청하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이후 공식 신청 절차가 발표됩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가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기주의입니다. 민생지원금 관련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요구도 공식 채널 외에서는 응하지 마세요. 셋째, 지급 방식이 지역 화폐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네 상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게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넷째, 4월 10일 국회 통과 이후에도 바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말을 목표로 하지만 일반 대상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세부 기준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과 기준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확정 이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에서 여러분이 가장 두텁게 지원받으십니다. 일반 대상자 최대 25만 원에 비해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여러분, 이미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지급하겠다고 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4월 말을 목표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법은 추경 확정 이후 발표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지원금 외에도 여러분과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대중교통비 경감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확정 이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 2천억 원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뜻합니다. 1인 가구 월 256만 원, 4인 가구 월 649만 원 이하인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최대 50만 원, 일반 대상자는 최대 25만 원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방보다 인구 감소 지역이 더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입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말 우선 지급이 목표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K패스 환급률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일은 4월 10일입니다. 이후 세부 신청 방법과 정확한 지급 일정이 발표됩니다. 저희 SK 정책센터에서 확정 즉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